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경호원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것이고 지금 달리지 않는다면 이미 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호원 직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성 도전 직업으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원안에서 시작과 끝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도전 직업으로 경호원 함께 하는데요. 오늘 시작이 끝이 될 수 있는 직업의 끝판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꼭 거창하거나 큰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도전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오 교수님? 네, 오늘 경호원에 관련된 직업 분석 빅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네,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 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호원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장성민 기자님이 준비하신 코너가 있죠? 예,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함께하는, 선정해서 함께하는 이 잡 이수다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물론 축제나 시설까지 대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문 직업 경호원. 경호원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과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대상을 지킬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한 직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도전이 적은 직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도전 직업 특집 경호원.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직업은요, 경호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경호원, 또 경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와 조 박사님은 또 월요일에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두 분은 뭐 경호원 관련 에피소드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장관님을 모시는 경호원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었고요. 제가 아는 동생의 여자 경호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경호하는 거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경호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인이라서 연예인보다 눈에 더 띄어서 이슈가 된 적도 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체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많겠다, 그죠? 체육 대회 때 항상 저희랑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던 과가 이제 경호학과. 친구들 이제 그분들도 운동한 분들이 원체 많고 저희는 그렇겠네요. 운동한 사람이어서 항상 결승전에 가면 체육학과와 경호학과가 이제 박빙의 승부. 네. 저희가 항상 1등이긴 하지만 친구가 없으니 좀 라이벌 같은 그런 좀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님께서는 또 뭐 사건 현장이나 취재 현장 가실 때 경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하신 적 그런 있으실 것 경우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갈 경우에 위험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한 색깔에 의해서 반대되는 어떤 언론사의 기자로 오해받아가지고 이제 뭐 추궁당하거나 아니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기 좀 억울하게. 네, 그런 경우에 좀 경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호원을 접할 일은 사실 많이 없지만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에서 이 경호원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경호원 관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뭐 92년도 정도에 12월 달 개봉했던 이 케빈 코스터너와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나왔던 영화.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실제로 유명한 그게 영화죠. 네. 대표적인 영화죠. 그죠. 보디가드. 네. 예, 그 제목부터 영화가 보디가드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딱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어링 귀에 이제 끼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이 영화도 유명했지만 그 영화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소절 또. 빌보드 차트에 아니 14주 정상 동안 올라갔던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싶었지만 무슨 노래인지 저희 기억- 안 부르고요. 기억이 I 안 Always Love You라고 이 노래가 실제로 딱 나오면서 이 엔다 딱 나가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 한번 클라이막스였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이때 실제로 보디가드에 대한 경호원, 그러니까 그 냉철함 가졌던 직업 군인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업 경호원이었죠. 그 경호원의 냉철함을 가지고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접근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훨씬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끝에 딱 무대에서 뛰어갔던 케빈 코스터너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솔직히 보디가드라는 게 네. 굉장히 이제 인기가 뜨면서 그쵸. 전문 직업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정말로 이 경호원이라는 직업은 실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말 대중문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 경호원 직업의 과거와 현재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경호원과 관련된 뉴스는 과거에서부터 언론사들이 참 많이 다루는 소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호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뉴스는 이제 끊이지 않고 보도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필리핀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이 경호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져서 국제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됐고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와 같은 어떤 그런 이슈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경호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경호 예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규모 등도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다룰 때 꼭 네. 빠지지 않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아, 이제 경호원, 그렇죠. 최측근에서 경호하던 경호원의 네. 인터뷰들도 많이 뉴스에 등장을 하고요. 그 밖에도 경호원과 관련된 뉴스는 과거에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뉴스를 통해서 보면 경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호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딱딱한 이미지가 좀 많죠. 네. 인간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렇겠죠.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로봇캅 같은 굉장히 절제돼 있고 굉장히 이제 사무적인 느낌의 어떤 시선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업무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에 이제 잘생긴 경호원의 이미지가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네. 경호원 하면 좀 멋있고 잘생긴 어떤 남성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요. 이 경호원 직업은 해외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뭐 얼마 전에 했던 이제 그 미국의 CNN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경호를 하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10만 달러. 거의 뭐 10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 하루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억 8천만 원 정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좀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이제 경호하는 측면에서는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 경호라는 업무 자체가 이제 특수부대나 이제 군, 경찰 이런 관계자에 의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실제로 그에 대한 뭐 책임과 역할 이 부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 소속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경호 기관은 이제 국토 이제 안보부 산하의 비밀 경호국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 경호 유관기관으로 보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BI라고 하는 연방수사국에 관련된 이제 경호무, 그 다음에 중앙정보국, CIA,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 내에 있는 이제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 이제 해상에서의 경비, 테러 방지, 수송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경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을 좀 중심으로 많이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수도 경찰청 산하
이제 왕실 경호대라고 구성이 좀 되어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대통령의 경호 기관으로서 연방 범죄 수사국과 경호 안전과로 나눠지고 다시 1단과 2단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국경수비대, 연방정보부, 그 다음에 군방첩대, 주립경찰, 그 다음에 외곽 은비를 담당하는 경호부대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이제 경호 외에도 이렇게 국가 중심으로 일단 경호가 구성이 되고 민간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 교수님께서 퍼스널 브랜드 측면에서의 경호원 직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경호원 직업의 퍼스널 브랜드는 누구를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퍼스널 그렇겠죠.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브랜드와 전문성, 경험, 그 다음에 그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수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짓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퍼스널 브랜드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호원 직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요. 선정된 직업에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등장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요. 경호원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호원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모시고 싶은 로망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거 어떤 개인적인 자부심도 엄청나게 크지만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직업의 어떤 이후에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대통령 경호원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남 경호원이 굉장히 그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네. 있는데요. 교수님 보셨나요? 그 최양재 경호원이라고 사실은 이슈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경호원이 이거 그 문 대통령님한테 오히려 그 내가 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라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9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경호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된 경호원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대통령으로서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그래서 경호를 하고 싶다라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가 좀 됐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특수부대에 있었더라고요. 네. 예, 특수부대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정지시켜 놓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경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서서 외모만큼이나 그 뜻도 굉장히 좀 훈훈한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미소가 저절로 아이, 지어지죠? 미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네. 스스로 웃으시네. 이게 아니 남자분들도 뭐 미녀 보면 좋지 않아요? 아유,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음 치마라고 아니 말씀하시는데 웃음이 네. 끊이질 않는 그러게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조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인연이 조금 있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속해져 있던, 지금도 속해져 있는 그 이제 당에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최영재 경호원이라는 분이 자칭 이제 자진해서 와 있었는데 저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누구냐고 생각했냐면 저는 고수 이거 있죠, 배우. 좀 닮으셨. 예, 약간 그러면서도 손승헌 같은 느낌? 실제로 보면 더 실제로 멋있나요? 아, 실제로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자칫 이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런 분이 와 계셔도 되냐고 제가 이제 막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도는 공인 11단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전사, 그 특전사 10년간 장교를 장교 근무하고, 출신이면서 예. 뭐 11단 이상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냥 옷을 입고 놓고 보게 되면 11단인지 12단인지 뭐 전혀 알 수는 없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생겼는데 또 그렇게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형태를 제가 이제 쭉 보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되게 좀 신기했고 보통 저런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통 2대8 가르마를 끼고 있는 그 정도의 아,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더라. 몇 년도 경험을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약간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그 뉴스 보셨잖아요. 예, 저희 사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차원은 이제 사실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게 굉장히 보안이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노출이 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경호원이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 이제 그런 일반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관심이 예. 한편으로 좀 그런 쪽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실제로 이 대통령 관련 행사 이제 취재 다니고 했을 때 이제 경호원이 관련 나온 사진이라든가 영상은 굉장히 좀 청와대에서 연락을 와요. 조심스럽게. 아, 한번 그렇죠. 이제 대통령 관련 행사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뉴스를 올렸는데 그렇겠네요. 청와대에서 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제 경호원인데 어떤 보안상의 문제로 이 얼굴을 가려주던가 아니면 기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사실상 그 대통령 경호원분들이 사실 그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특히 이분만 좀 화제가 됐던 건 아무래도 외모 영향이 그럼요.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는 이제 네. 기사를 쓰시는 입장에서 네. 이 기사를 쓰는 대상자의 외모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지 중요합니다. 이게 기사를 쓸 때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화제성을, 판단할 때 말씀하신 화제성이라든가 시의성, 네. 근접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외모는 특히 이제 화제성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뉴스의 판단 기준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온라인 뉴스의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젊은 층들을 겨냥한 어떤 화제성, 외모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관련된 기사 많이 있는 편인데 좀 한편으로는 너무 좀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좀 안 좋게 보여지면 그 밑에 이제 그쵸. 뭐 댓글이나 장단점이 네. 있죠. 네. 명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뉴스가 워낙에 포털 사이트로 요새는 소비가 그쵸. 많이 되다 보니까 기사 조회수, 뭐 트래픽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그런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직업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서 이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서는 내용적인 면이 더 강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성적으로 따지면 6대 4인데 이성적으로 따지면 뭐가 얘기인가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6대 4인데 감성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8대 2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오 왜냐하면 교수님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왜냐하면 느낀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프로골퍼 유명한 분인 그 여자 프로골퍼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직업의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용적인 걸로 가면 거의 뭐 그 6이 실력이 6에서 7이 실력이고 나머지 네. 이제 외모가 4에서 3인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바뀌는 경우가 많죠. 예. 바뀌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네. 상당히 많은데 사실 장 기자님도 외모가 별로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외모는 엄청난 플러스. 파워를 갖고 있게 되고요. 퍼스널 브랜드 구축할 때 엄청 속도가 빠르죠. 네. 예, 요즘에 그래서 TV에도 보면 변호사라든가 한의사 이런 의사 전문직들 보면 여성들이 다 미모가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플러스 됐을 때 그런 거고 외모만 그랬을 때는 좀 한계가 있지요. 예. 근데 아까 장 기자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문 직업인이 외모로 먼저 부각이 될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문제? 주의할 점? 당해본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 교수님도 저는 뭐 당해본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걸 갖고 남들한테 전 이야기할 건 많아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전문직인 경우에는 이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 더 부각되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문제는 이 전문가라는 거 외적으로 일반인이 많이 그렸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그에 관련된 실력보다는 그에 대한 이미지로만 이야기해서 이제 공수래, 빈수레처럼 이제 비인, 껍데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본연의 이제 직업보다 이제 방송이나 매체 다른 곳에 좀 더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직업 브랜드보다는 다른 이제 뭐 악플이라든지 기타 다른 댓글에 의해서 또 이미지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네. 이게 남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모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이 갖춰져 있으면 외모가 좀 뭐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지만 그렇게 진출하는 데서 어려운 부분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의식을 받죠. 낙하산이냐 실력이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외모가 뛰어나면 물론 플러스 알파도 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저 자리에 왔을까? 아니면 낙하산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여성성으로 먼저 인식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배경이나 전문적인 깊이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성적인 부분을 좀 먼저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분명히 플러스 되는 부분이 높긴 한데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좀 여성은 좀 있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업적인 전문성도 갖추시고 게다가 외모도 출중하신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물론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뭐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떤 전문성이 네. 뒷받침되어야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 교수님, 경호원 관련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로 협박입니다. 협박이요. 경호원의 주 임무 중에 이제 하나의 신변보호 키워드로 전체 테마를 분석했는데요. 이게 협박이 언급이 좀 됐습니다. 협박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신변보호는 주로 그 신변에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이래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예인이라든가 네.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호업체에 개인 신변보호를 좀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좀 이미 성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박이 경호원 그 키워드에 같이 언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해외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내 유명인의 경우에 신변보호 사례를 요청을 했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신변보호 사례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어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요청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 국내 유명 연예인이죠. 이제 소녀시대 태연 씨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무질서한 현지 팬들에 뒤엉켜서 홍역을 치른 맞아요.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현지 공항에 갔다가 몰려든 팬들에 뒤엉켜서 봉변을 당한 건데요. 이 당시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밝혔냐면요. 이 넘어진 채로 벌벌 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신체 일부, 이 엉덩이며 가슴이며 잡고 접촉하고 부딪히고 서로 잡아당기고 그 느낌도 참 당황스러웠다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경호와도 관련된 뉴스일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트와이스도 베트남 공항에서 비슷한 사건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경호원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스케줄에는 경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팬들을 모두 저지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주의도 필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협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되게 키워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협박받으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예, 협박.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는 무섭다입니다. 예, 그래서 경호원 키워드를 군부정 테마로 분석했을 때 무섭다가 3위에 언급이 됐습니다. 이 무섭다는 키워드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예, 경호원의 업무가 이제 내 의뢰인을 보호하는 건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섭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협을 가하려다가도 음칫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워낙 영화라든가 드라마나 실질적인 인물들이 좀 워낙 잘생기고 또 귀여운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언급이 돼가지고 뭐 멋있다, 뭐 귀엽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이 좀 이미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경호원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좀 더 무리수가 그렇겠죠.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협감이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원이 너무 대중문화에서 소비되는 이미지처럼 뭐 너무 귀엽거나 잘생기거나 이래서만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경호원을 진짜 경호원답게 좀 위압감 있게 만드는 것들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사실 잘생기면서 무서운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떡 벌어진 어깨 네.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먼저 이제 그렇죠. 갖춰지는 게 가장 기본인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 경호 쪽 관련된 이제 직무문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방과의 시선 처리를 하지 말아라라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예, 그러니까 눈으로 통해서 자기 눈빛이 우서 이제 흔들린다든지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이 스타일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선글라스. 그래서 아까 경우 말씀하셨듯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 이제 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눈에 대한 이제 그렇죠. 시선,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스타일이야 이제 2대8에 올백머리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머리 스타일이 좀 자유롭고 네. 이제 한 형태고 바로 그 선글라스 바로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태도인 것 같아요. 경직된 태도. 예, 경직된 행동에서 딱 절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 사람 뭔가 포스가 다른데 뭔가 맞아요. 모르는 어떤 카리스마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보면 감히 언급이 아니라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도 좀 절제된 어떤 태도? 제가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네. 한일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002년 월드컵 전이었는데 그때 뜨거웠어. 당시만 해도 한일전이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할 때 이제 제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데 역전골을 우리나라가 넣었어요. 네. 근데 경호원이 궁금하잖아요. 전광판도 그렇죠. 보고 싶고. 근데 진짜 그 경호하는 그 냉철한 절제된 모습이 절대 뭐 딴 데 시선도 안 돌리고 자기가 경호해야 되는 어떤 지켜야 되는 곳만 주시하고 있는 모습에 네. 굉장히 큰 오, 어떤 인상이 정말요. 깊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네. 드라마 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 경호원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고 싶을 텐데. 보는 순간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 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게요. 그죠?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네. 이 경호원에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 무섭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호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면요.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 교수님, 직업 전문성을 평가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전문성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좀 장점이고요. 네. 사실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호할 수 있는 좀 날카롭고 냉철한 어떤 사고력과 그런 통찰력을 좀 갖고 있으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자격이라든가 관련 학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도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전 경험이 좀 쌓아가면 그만큼의 이제 그 사람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3점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조 박사님께 고용 안정성 평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국가 공무원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이제 민간 이제 고용 유지 관계를 좀 형성을 하는 직업이 바로 이 경호원 분야인데요.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예측한 데이터를 잠시 보게 되면요. 향후 10년간 경호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추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15년도 약 한 11,000명 정도에서 이제 2025년도에 12,000명 정도 뭐 향후 10년간 약 2,0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연 2,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로 좀 봐야 될 네.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정보다는 고용이 한번 유지되면 또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고용이라는 게 업체마다 뭐 이직을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이동성
그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기에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재하 박사님께서 고용 안정성 4점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장 기자님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근무 여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밖에서 경호하는 업무이고 밖에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그렇죠. 예, 어떤 자신의 경호 업무를 맡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근무 시간이라든가 육체적인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근무 여건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 여건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3점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오 교수님께 창업 확장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창업 확장 실제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호의 개념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출장 경호도 요즘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행사 축제장이나 행사장 대형 행사라든가 이런 때 항상 이제 경호원들이 항상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에 이제 개인 경호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또한 이제 요즘에 기관심 경호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또 요청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좀 있고, 또 요즘 이제 보디가드 개념으로 이제 항상 옆에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경호원, 그다음에 이제 운전기사를 겸해서 하는 그런 경호의 개념들, 이런 다양한 부분의 이제 경호의 그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더 또 그 서비스 산업으로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4점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조 박사님께서 직무 수행 만족도를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이 직무 수행 만족도가 참 약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좀 모호한, 약간 이제 좀 중간을 이제 좀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제 경호는 진입 장벽이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던, 좀 높았던 네.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뭐 국가 측면에서의 이런 경호 측면이 많았는데, 결국은 사명감과 책임감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업이 이제 바로 이 경호원이라는 직업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민간의 이제 경호, 경비, 이러한 이제 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이제 장 기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외에서의 육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뭐 움직이지 않는 행사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의 보조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대인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한 것보다는 행사에 관련한 어찌 보면 보조 행사원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가 좀 생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부심이 뭐 강하고 안 강하고를 떠나서 이러한 직무 수행 만족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은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직무 만족도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뭐 약간 낮은 부분을 점하고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4점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 전망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예, 미래 직업 전망. 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 경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세분화되면서 경호 네.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또 넓어지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 수요 공급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직업 전망 차원에서 조금은 좀 어두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호의 업무가 지속성을 띠기에 이 어려운 업무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나아간다면 좀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도 4점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경호원 직업은 고용 안정성,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에서 4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총점 22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최종 직업 평가 점수까지 평가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경호원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호원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조 박사님. 저는 일단 직업 희소성에 이제 좀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예, 책임감도 있고 하려다가 저 직업적인 이제 측면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여성 경호원의 경우는 이 자기의 책임감보다는 사명감, 내가 왜 이 경호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이게 대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굳굳이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정신, 이런 육체적인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붙여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구를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감은 직업적, 윤리적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 교수님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저는 관련 전공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학과나 체육학과 출신들이라든가 이 관련해서 네. 좀 연계되어서 전공을 했거나 경험이 좀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전에 있어서 이거는 경험한다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명감에서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사명감만 갖고 또 그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좀 경험이 있는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공자와 관련돼 있거나 관련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기자님. 저는 유단자라는 유단자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경호 업무 자체가 이제 행사 위주로 많이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어떤 사람에 대한 경호가 좀 더 중요해지는 네.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성을 띈다라면 사람을 어떤 경호하는 측면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여성분들이 어떤 유단자라든가 꼭 유단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좀 노력을 가하셨던 분들이 네.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유단자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경호원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세 분이 선정해 주신 키워드는요. 사명감, 관련 경험, 그리고 유단자입니다. 오늘 경호원 직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세 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들어왔다 수요일에 선보이는 코너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시간입니다. 장 기자님, 오늘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예, 첫 번째 뉴스 아주 밝고 좋은 뉴스입니다. 이제 최근 화두인 로봇과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걱정을 조금은 해소시켜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일부 직업이 사라져도 새 일자리로 대체가 가능하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OECD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로봇 등 자동화 기기로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은 9%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OECD는 또 이 9%의 직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고, 이 직업이 사라지는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기관의 긍정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 WEF의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이 경영, 금융 서비스와 컴퓨터, 수학, 건축, 공학 등의 직군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게 이 두 기관의 관측입니다. 이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뉴스가 나오면 왠지 좀 움츠러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희망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이 사람의 직업을 대체한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입장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면 뭐 공상 만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너가 좀 클 때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우주를 여행하고 다니고 로봇가 뭐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많이 이루어진 것도 없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 기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이 더 피처 오브 잡스라고 하는 미래 직업 보고서 이런 형태도 보게 되면 710만 개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20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그럼 결국은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긴 사라져요. 네. 근데 우리 전 세계의 50억 인구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5천 명이잖아요. 5천 명을 봤을 때도 경제활동 인구 한 2,500, 2,000에서 2,500으로 본다면 이 710만 개 일자리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사라지는 속도와 이제 생기는 속도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파괴되는 속도가 이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해외 같은 경우는 10명이면 일하면 되는 걸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에서 일하고 있다. 이 해외에서도 이 비생산적인 이 효율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3년, 5년,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10년이 결국은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사라지는 직업 중에 1위에 언급된 것이 사실 화이트 칼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67%가 되거든요. 근데 그 화이트 칼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이 높은 비율이 여성들 직업 중에 사무직 분야가 사실 여성들이 더 많은데 네.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 생성되는 직업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직업이 있으면 생성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보통은 어디냐면 과학계라든가 기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수학 분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남성들이 4개의 직업을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 생성되는 건 1개.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20개 직업을 잃었을 때 1개의 직업이 생성되는 걸로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여성들의 직업이 좀 많이 위축이 될 거다라는 네.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직업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고용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여성들도 이제는 어떤 직업의 한계를 벗어난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또 요새는 막 뉴스도 이제 AI 로봇이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기자님은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디어에서 원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좀 너무 네. 그렇게 좀 자극적인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뽑아내서 네. 좀 더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해야 되고 이 어떤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정도로 큰 네. 우려는 하지 않는 게 심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만약에 내 직업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 미래에는 이제 다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이직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것 때문에 한 4가지 단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네. 해봤는데요. 일단 보게 되면 현재 직업군의 생태계를 일단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쉽게 말하면 이 지역별 종사자, 그 다음에 기업수, 그 다음에 뭐 취업률, 이직 전환율,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반드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직업 브랜드를 한 만들어보는 추안을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직업, 명이죠, 명.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져가는 게 직업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명, 그 다음에 유사관계 직업명,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 그 다음에 해외 유사 직업명, 이러한 직업명들을 조합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4차 뭐 산업혁명에 대비한 또 미래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관련된 직업명을 만들더라도 이 경제성의 효과와 사회성, 그 다음에 고용 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직업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명에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에 관련해서 자격도 취득 후 이제 유사관계가 되겠죠. 자격 취득하고 실제로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미래 직업을 좀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4단계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된 자기 역량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지금 트렌드들이 나름대로 나오는데 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역량 개발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평생 직장의 개념은 기존에 깨졌지만 중요한 건 평생 직장을 떠나서 이제 직업을 하나로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있는 네. 그 직업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직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역량 개발을 좀 꾸준하게 좀 해놓은 게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렇게 뉴칼라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 뭐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 블루 칼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이제 뉴칼라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뭐 인공지능부터 AI부터 관련된 것들을 뉴칼라라고 하는데, 이 뉴칼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좀 지속적으로 자기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아니면 나이가 지금 젊든 아니면 나이가 있든 이거 관련돼서는 좀 준비하는 게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계속 그 변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합니다. 예. 네, 직업 관련 좋은 뉴스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나쁜 뉴스 어떤 것 선정하셨나요? 예, 직업 관련 나쁜 뉴스는 직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꼭 개선돼야 될 부분을 네. 뉴스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해서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무사증 제도가 뭐냐면요, 이제 제주도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제주 지역에서만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이 내륙으로 이동한 불법 취업인 A씨 등 3명과 그리고 이를 도운 B씨 등 브로커 2명이 지난 9월 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인이었고요. 예. A씨 등 3명은 2015년 6월 18일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이 브로커 B씨가 건네준 다른 인도네시아인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체류 허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체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전달한 돈은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이 최근 조사에서 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면서 이 제주도 내 외국인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불법 취업이 우리 직업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자국 내의 일자리를 이제 위협하는 네. 이 구조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런 일자리를 이제 대체하는 효과를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찾기 위한 부분에 이제 노동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제 불일치,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제 대체 효과? 그래서 그 자리를 그분들이 다 채운다. 그럼 우리나라 자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사용자들이죠. 기업주들. 이쪽에서도 새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대체로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 소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불법 취업, 이런 구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사업자는 물론 노동자의 범죄 네. 행위까지도 또 불법까지도 다 이어질 수 있는 연쇄고리를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악영향의 기초가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불법 취업의 악영향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불법 취업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직이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 서비스직이나 저가 임금의 네. 그 부분에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외국인들이 불법인 줄 알고도 취업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인건비를 국내 인건비보다 더 싸게 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장기로 갈 수 있는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그 시장을 좀 흐려놓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로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저희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또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계속 악순환이 좀 연결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문제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직업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이제 사회부의 경찰 담당하다가 예, 굉장히 흉악범죄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 것들을 자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악용할 수 보면은 있는. 좀
강하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서 예. 이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국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작정하고 들어온 분들을 잡아낸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출입국에 관련해서는 좀 심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취업신고제 같은 경우를 좀 통해서 이 노동자, 해외 노동자들, 즉 파견 사업에 관련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체류를 좀 방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안을 둬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또 저임금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법적 하에서 보호해 줄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뭐 따로 해가지고 불법 체류를 해서 범죄로 이어지게 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불법 체류에 관련해서 노동자 신고를 통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망을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오 교수님. 네. 첫 번째로 좀 강력한 단속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 좀 그 강력하게 좀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합법적인 그 임금 체계 구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야 그 이하로는 받지 않게 되고 이왕이면 그런 불법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법제화시키는 안에서 좀 강화를 시켜야 좀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그것이 불법 체류를 막는 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압의 요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첫 번째로는 출입국 관리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좀 생각해봐서 사실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뭐 흉악범죄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극소수거든요.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국에 있는 어떤 어려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네.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이 불법 체류하게 될 경우에 그거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좀 궁지로 몰리지 않게 어떤 법적인 네. 보호 차원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잘 일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좀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직업 관련 나쁜 뉴스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재밌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예, 재밌는 뉴스는 저희 옆에 계신 오 기자 교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뉴스. 어떤 거죠? 네, 최근 미국의 직업조사 커뮤니티 글래스도어에서 미국 내 현직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가가 꼽혔다는 오. 갑자기 연봉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아, 지금 이렇게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교수님 그렇죠. 돈 많이 버시나 봐요. 근데 그거는 외국 같은 경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첫걸음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약간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단계를 아직 진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평생 빅데이터만 하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빅데이터 분야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집하는 단계에 어떤 기술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저같이 분석하는 위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직업들을 전문 인력으로 고용을 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원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냐면 새로 양성된 전문가들이 아니라 기존에 좀 경험을 갖고 있는 네. 경력들을 원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력 양성 과정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도 빅데이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실적인 부분을 좀 쌓아가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가서 전수를 받아서 예, 예. 조금 더 깊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또 한국에 많이 영입이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면 더욱더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해외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네. 유망하다는 그럼요. 얘기잖아요. 네. 가장 주목받는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예.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동일하게 보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인터넷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보의 바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했고 네. 또 책도 한때 유명했죠. 이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기 뭐 이런 것들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 네. 다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 정보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수집하고 가공을 하고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어떻게 시각화시켜서 보기 좋게 대상자에 맞게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가공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기 무슨 때문에 뜻이죠? 이 네, 부분들이 작년에 빅데이터하고 통계하고 관련돼서 많이 이제 하면서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뭐냐라는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실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맞아요. 모든 데이터들을 그럼요. 가지고 유효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대학에서 복수 네. 전공으로 통계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동기들이 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네. 나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기사 쓸 때도 이 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뉴스 이런 네. 거 되게 중요하고 또 기자분들도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장 기자님 어떠셨어요? 뭐 데이터가 일단 이 신뢰도를 얻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오 교수님께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달라고 해야겠다. 저도 그 생각을 네, 했는데. 이런 생각이 아유, 들었고 그래서 제가 써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어떤 통계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 추출해내는 직업들이 앞으로 좀 전망이 밝겠구나. 네. 그래서 많이 사달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조 박사님 직업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서 나한테 맞는 직업과 일자리, 경력과 연결되는 HRD 관련돼서 굉장히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라 조 박사님한테도 좀 맛있는 거 사주셔야죠. 소위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물타기가. 네,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